네, 안녕하십니까. 정부장입니다. 오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죠. 집에서 이제 올렸는데, 사실 어저께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제가 못 올렸습니다. 어제 올리려고 했던 영상이 뭐냐면, 젠슨왕 있잖아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젠슨왕이 지금 대만에 가 있는데, 대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보면, 인간이라는 것이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세상이잖아요. 이 인간 세상은. 그래서, 젠슨 황이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친화적인 발언을 했어요. 근데 보통, 미국 대통령도 대만에 대한 발언을 잘 못하거든. 했다가는 또 중국 시진핑이 난리가 나고, 전화 오고, 외교부 대변인 짱짱하게 생긴 여자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또 강경 발언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라, 등등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공갈을 치잖아. 근데 이제 이 젠슨 황이 얘기를 하니까 찍소리를 못하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잘 보면 실리적인 국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지를 못하죠. 미국에서 이제 수출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전략 물자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는 중국에다가 이제 물건을 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팔고 있는 AI 반도체를 못 팔고 있죠. 근데 이제 못 팔고 있는 것도 못 팔고 있는 건데 팔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중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 AI 반도체 90%를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지금 예를 들면 반도체를 안 쓰고 그렇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국가는 모르겠고 또 본인들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은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AI 대통령이죠. AI 대통령. 그걸 보면서 참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중국도 찍소리 못하는 정도로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건 역시 먹고 사는 문제구나. 경제 문제구나. 그러니까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이 힘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 그럼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힘이 있을까? 당연히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물건을 팔고 가장 중요한 부품,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를 파는 기업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핸드폰 이런 거는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갤럭시를 안 사면 아이폰을 사면 되는 거고 또 아이폰을 안 사면 갤럭시를 사면 되는 건데 AI 반도체 같은 거나 삼성전자의 D램 같은 거는 이게 대체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물론 인텔이라든지 TSMC라든지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부품을 써야 이제 커스터머들이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퀄리티를 유지한다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기존에 뭔가 퀄리티가 입증된 기업의 물건을 사야지만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이 보장되는 그런 세상이 지금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자본주의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발언보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거나 여러 가지 전략 물자를 갖고 있거나 전략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국가의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버튼을 안 누르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다 죽는 거니까 안 누르면 그만인데 당장 내일부터 써야 되는 것들은 이걸 안 쓰면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버튼은 생존이 문제지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고통의 문제야.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죽고 사는 문제는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하겠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상대방도 함부로 버튼을 누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이쪽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수출을 안 한다고 한다면 당장 예를 들면 뭐 내가 냉장고가 고장 나가지고 냉장고를 뭐 수리를 해야 되는데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AS를 불렀는데 LG 기사들이 LG전자 기사가 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고치기가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미지근한 물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냉장고는 멀쩡한 게 있는데 그 반도체 조그만 게 하나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닌데 피곤한 거야. 그런 게 바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도 이 인구가 14억, 15억이다 보니까 14억, 15억이 죽고 사는 문제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들은 그런 문제보다 내일 당장 좀 피곤한 게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14억이 피곤한 게 14억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대만에 대해서 대만 중요한 국가고 대만이라는 나라를 국가로 칭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젠슨 황을 욕하고 다시는 뭐 엔비디아 쓰지 말아야 된다. 뭐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불매운동 해야 되네. 뭐 다 때려 죽이고 뭐 불태우고 엔비디아 반도체 쌓아놓고 불태우고 이러는데 찍소리도 안 하고 있어. 왜? 반도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그래도 못 태워요. 당장 써야 되는데 어떻게 태워? 자기 부모는, 자기 가족들은 쓸모 없어도 엔비디아 반도체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쓸모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쓸모가 있는 존재가 되면은 그 사람이 뭔 소리를 지르든 지랄을 하든 발광을 치든 회사에서도 그 사람을 못 잘라. 저 같은 사람들도 쓸모가 있으니까 회사에서 뭔가를 못하는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누구도 마찬가지고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면은 어느 조직에서나 자기가 발언권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이 뭔 소리를 하든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반응을 하지 않아. 왜? 쓸모가 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저는 보면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참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항상 어느 조직이라든지 어느 집단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리매김을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항상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면 돼요. 쓸모가 있는 사람. 그럼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어야 돼. 내가 뭔가 힘들게 있으면 그건 쓸모가 있는 거고 내가 뭔가 편안하고 내가 뭔가 한가롭고 이러면 쓸모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는 회사가 먼저 알아. 그 사람 쓸모 없다는 걸. 그 조직이 먼저 알아요. 그럼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본인은 상당히 재미없게 회사를 다녀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존중받지도 못하고 물론 돈도 당연히 못 받을 것이고 본인이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는, 먹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얘기죠. 왜? 누구나 인간은 편하고 싶어 하잖아. 좀 더 뭐 일 안 하고 돈 벌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다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참 젠슨 황이라는 분도 대단한 게 본인이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왜 몰랐겠어요. 대만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바로 앞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대만은 훌륭한 국가다. 대만이라는 나라가 국가라고 지칭을 할 때 그 중국이 엔비디아 대표가 그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민감해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알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알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 바로 엔비디아의 힘인 거예요. 물론 엔비디아가 공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욕을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 강경하게 조치하겠다, 또는 엔비디아 물건 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얘기도 안 하는 거야. 왜? 엔비디아가 만약에 팔 수만 있다면 사고 싶은 거지. 괜히 지금 미국이 막 제한해가지고 못 사고 있는데 엔비디아한테 만약에 일부 자기들이 엔비디아 금수 조치한다든지 우리가 옛날에 일본 소부장 반도체 장비를 우리가 일부러 제한했잖아요. 근데 그거 제한하면 우리가 더 힘들어. 예. 일본은 안 팔아도 되는데 우리가 안 사면 우리는 힘들었던 거죠. 똑같은 얘기야. 중국도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바이든이 못 팔게 해가지고 못 사고 있지만 만약에 바이든이 팔게 해줘도 엔비디아가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 안 팔아 이러면 중국은 환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들이 만약에 우리 엔비디아
수입 금지할 거야 라고 하면 자기만 손해인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우리 2차 전지가 그런 입장에서 참 좋겠구나. 압도적인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전 세계에 뭔가 2차 전지를 우리가 공급하는 입장에서 우리께 만약에 공급이 안 됐을 때 세계 어떤 뭐 전기차든지 뭐 AI 로봇이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올 수독된다. 이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됐든 간에 그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발언하는 것보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삼성 SDI라든지 SK온에 있는 분들이 한마디 하는 게 더 무서운 거야.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엔비디아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한국도 저렇게 바이탈한 종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한국 물건을 써야 되는 그런 어떤 부품인데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야 한국은 결국은 세계에서 탑5 안에 드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뭐 찍어서 올렸지만 한국이 지금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 인당 국민소득이 6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만하고 일본을 이겼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올라가려면 세계에서 탑 10 안에 있는 기업 또는 뭐 탑 10이 아니라 그냥 1등 하는 기업이 2개는 있어야 돼. 그 1등이라는 것이 매출액 1등이거나 뭐 마켓시어 1등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그 물건이 없으면 그 부품이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있어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 G2가 된다고 생각했던 지난번에 영상 올렸을 때 우리가 2차 전지를 제대로 만들어내서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만약에 보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G2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그냥 지금의 엔비디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더더욱 들어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참 불과 2년 전만 해도 우리 엔비디아라는 이름 자체를 잘 몰랐고 그리고 뭐 그래픽 카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요한 어떤 뭐 위치를 가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마찬가지야. 뭐 사람들 봤을 때 2차 전지 건전지잖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무조건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품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제가 봤을 때. 또 그렇게 돼야 돼.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보통신기술부에서 전 세계 5개국, 뭐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까지 해가지고, 한국까지 해가지고 5개 국가 중에서, 중국, 미국, 일본, 유럽, 한국 5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제일 우위에 있는 것은 2차 전지밖에 없어요. 2차 전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가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2차 전지라는 것이 1등이기 때문인 거야. 뭐 2차 전지가 뭐 박수영 작가께서 뭐 대단하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1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5과목 중 뭐 국영수, 뭐 물리, 뭐 화학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 1등하는 과목이 수학이다 그러면 그 수학이 나를 뭐 소위 해서 명문대를 보내주는 겁니다. 예. 못하는 과목을 올리는 것보다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못하는 과목 공부해가지고 성적 올리는 것보다 잘하는 과목에서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점수가 많이 올라간다. 예. 왜? 잘하는 게 더 잘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모습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이다. 미래 기업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고 2차 전지 기업들 정말 분발하셔가지고 엔비디아처럼 됐으면 좋겠고 특히 그 젠슨왕이 정말 그 대만 얘기 딱 할 때 중국이 찍소리도 못하는 거 너무 보기 좋았어요. 예, 지금 한국 봐요. 뭔 얘기 하면 중국이 뭐 우리가 뭘 좀 하면 어떤 재수없게 생긴 그 외교부 여자 그 대변인이 나와서 뭐 이상한 소리 하면서 불장난 하지 말라는 헛소리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봐.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게 참 재수가 없는 국가인데 우리가 5천년 역사 중에서 중국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간은 딱 지금 60년, 70년입니다. 이 근래 60년, 70년 외에 우리가 한국 조선반도가 중국한테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친 적이 한 번도 없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산업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글로벌 기업화.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휩쓰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한국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인구가 많기를 뭐 땅덩이가 넓기를 석유가 나와 뭘 해? 아무것도 없잖아. 글로벌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렇게 중국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민주당 정권은 미친 정당이에요. 빨리 저거 반국가 단체로 지정해가지고 싹 다 저기 쇠고랑 채워야 돼. 중국한테 나라 팔아먹을 정당이고, 응? 옛날 우리가 500년 동안 조선이라는 어떤 그런 정이 있었잖아요. 전 조선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조선이 좀 싫더라고요. 뭐 고려도 더 싫지만. 근데 뭐 고려니 조선이 예전에 이게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이 민주당이 500년 동안 한 거야. 민주당이 500년 동안 통치한 게 조선이에요. 양반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거. 개딸, 양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권의 지지층이 돼가지고, 지금 북한처럼, 평양을 딱, 그 사람들만 딱 이렇게 특권층이 돼가지고 잘 살고, 나머지 국민들은 조선시대 노비처럼 그냥 못 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게 동학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이라는 거는 민주당이 아니야. 동학은 정말 보수나 더 엄밀히 말하면 중도예요, 중도. 이 중도층들이 지금 금투세 막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 민주당이 욕하고 있는 그 중도층들이 들고 일어난 게 그게 동학이야, 옛날로 따지면. 동학. 양반 몇 명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다 농단하고, 중산층 이상이 돈 못 벌게 다 막아버리고, 다 노비화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중산층, 중도층들을 다 못 사는 계층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인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 조선시대 선비들 같은 거야. 말로는 민본이니 어쩌니 개 같은 소리 하지만 그 민본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다 노비화한 거야, 중도층을. 양인들을 다 노비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조선 말기 가면은, 양인은 거의 없고 대부분 노비잖아. 조선은 대부분 노비야. 조선 인구의 70%가 노비가 되게 만든 게 바로, 조선의 성리학을 숭상한다는 선비들이야.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에요. 예, 민주당. 조국이란 사람이 국회에서 자기 사무실 화장실 옆에 있다가 가지고 지금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화장실이면 어떻고 창고면 어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이상한 거, 갓쓰고, 뭔가 이렇게 생새하고, 뭔가 어떤, 외형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옛날 조선시대의 선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국회, 자기들이 국회에 자기 살라고 왔어? 국민의 일하러 왔으면 그냥 국민의 일을 4년 동안 하고 가면 되지. 그게 화장실 옆이면 어떻고, 뭐면 어때?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되게 유아티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은 소리 같지 않나요? 머리 이렇게 넘기는 것도 짜증나고, 솔직히 보면은. 애들 같은, 나 60 먹어가지고, 머리도 이게 뭐야. 딱 짧게 깎아가지고 좀 일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패션, 본인 뿌리러 왔어? 그런 모습들. 보기 싫어, 정말. 정말 우리 중도층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거잖아.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거 지금 중요시 여기는데, 그냥 모양만 내려고 그러고 화장실 옆이라고 안 들어가고 앉았고. 그게 뭔 상관이야. 엔비디아가 화장실 옆에 있으면 어떻고, 삼성전자가 화장실 옆에 있으면 어때? 돈만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조선 말기에 동학이라는 것은 결국 중도층들이 들고 일어난 거구나. 지금 금투세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러고, 전 중단층들을 다 노비화 시키려고, 못 사는 국민을 만들려고 지금 민주당이 발광을 하고 있는데, 그 발광하는 거를 차마 못 봐줘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동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동학이 민주당 같지만 그게 아니야. 동학은요, 결국은 보수나 중도층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왕조라는 것은 500년 동안, 민주당이 500년 동안, 그걸 정권을 그냥 계속 들고 있었던 거. 북한은 뭔지 아세요? 북한은 그 조선시대를 못 잊어가지고 특권층들이 자기들이 그 조선의 양반 계층들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렇게 조선을 500년이 아니라 600년으로 이어가고 있는 게 바로 북한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모던한 국가가 아니라 봉건적인 국가인 거야. 그리고 민주당은 봉건적인 정당인 겁니다. 봉건적인 정당이 말로는 민본이지만 딱 그 선비들이 청백리니 뭐니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선비들이 백날 청백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양인들을 다 뭘로 만들어? 노비로 만드는데 앞장선 사람들인데. 본인들만 잘난 거야. 나머지들은 다 병신이고, 다 거지 같은 새끼들로 전락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게 민주당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뭐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론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기업들을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반대하는 것 같은 민주당 부부들은 정말 그건 정말 천인국노할 어떤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어떤 젠스나 정말 멋있었다. 중국이 저렇게 측소리도 못할 정도로 우리도 어떤 그런 기업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고 2차 전지 특히 만들어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